오늘 함께할 멘토님은 어떤 멘토님이시죠? 불스캡틴 멘토님 아무래도 또 수익률과 VI 상승까지 그리고 상한가까지 잘 잡으시는 멘토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 우리 멘토님이 이렇게 유명하신지 수익률로 또 증명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의 수익률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스캡틴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선익 시스템 2월 24일에 매수 잡아주셨네요. 11.1% 수익률 잡아주셨습니다. 2월 27일 스코넥으로 10.4%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주셨고요. NPC로 10.5% 정말 꿀같은 단비 같은 수익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강원에너지로 최근 수익률이네요. 3월 6일 매수입니다. 44.8% 큰 수익률 안겨주셨고요. 백광산업으로도 10.3% 수익률 달리고 계십니다. RF세미로 18.4% 수익률 안겨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정말 젠틀맨이고 네. 수익률로 계좌를 뜨겁게 만들어주실 이 뜨거운 멘토님, 우리 불스캡틴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2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3월이 두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공략하는 종목마다 VI 빡, 상가 빡, 짧으면 하루, 길어야 2주 이내에 단기 수익으로서 급등 종목을 뜨기 전에 잡고 뜨고 나서 수익 실현하는 단기 수익 매매 전문가 불스캡틴입니다. 불스캡틴 멘토님께 오늘 시장 조금 답답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정말 파월 의장의 입이 너무 무서웠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시장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네. 우리 멘토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흐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간밤이 있었죠. 제롬 파월 FOMC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인상치보다 좀 더 매파적으로, 즉 우리는 그래도 0.25% 금리 인상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막상 어저께 좀 발언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0.5%까지 인상이 가능하고 최종 목표 금리도 더 높게 설정될 수가 있다.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발언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좀 많이 하락을 보였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시작과 동시에 미국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전 중에 만에 하나 싶더니 결국에는 오후에도 이러한 상승분 다시 다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아무래도 대부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고 하락하는 테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수급이 좀 몰렸던 테마가 있었죠. 바로 2차 전지랑 네. 리튬 이쪽이 굉장히 좀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수급이 전일도 그렇고 연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공략을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어려운 시장도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일수록 정말 종목에 대한 공략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우리 불스캡틴 멘토님께서는 정말 꼼꼼한 이슈 체크부터 차트까지도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인증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멘토님이신데요. 우리 멘토님 하나씩 좀 수익률 리뷰를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또 눈에 띄게 좀 큰 수익률들도 많네요. 그중에서도 강원에너지 정말 눈에 띄게 4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향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에너지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회사 강원 E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리튬을 추출하거나 광산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주에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리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런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때, 특히나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일 때 유럽판 IRA라고 할 수 있죠. CRMA,
핵심 원자재법이 아무래도 3월 중으로 뭐 초안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폐배터리 관련주,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관련주 리뷰도 그때 다음날 바로 상한가 네. 빡 하는 거 보셨죠?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다음으로 수급이 들어갈 테마가 바로 리튬 테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리튬 테마를 공략을 드렸거든요. 지난주에는 3일절이라서 제가 방송을 쉬었잖아요. 그 네. 전주에 네. 22일 날 방송에서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단에 보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바로 다음 날 제가 공략을 해드렸었거든요. 강원 에너지 리튬 관련주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예, 일주일 딱 2주일 만에 거의 45% 넘고 오늘까지 추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략한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60% 가까이 상승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뭐 저희가 분할 매도 전략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일부 한 20%에서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다시 40%에서 수익 실현하면서 수익률을 굉장히 극대화시켰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이러한 공략 종목들 잘 선택하셔서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수익률 한 번에 얻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11% 수익률 안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하셨는지 향후 대응 전략까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대표적으로 중소형 OLED,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장비의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70%가 넘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선익 시스템이 핸드폰 기기에서, 스마트폰 기기에서만 수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5년, 10년 뒤에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기기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XR 기기거든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이 XR 기기 역시 마찬가지로 증강 형식, 확장 형식이죠. 여기 기계에도 마찬가지로 OLED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주로 굉장히 손꼽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애플이 분명히 올 상반기에 혹은 3월 달에 XR 기기, AR 기기에 대해서 런칭을 하거나 개발자 회의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충분히 흥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이슈 테마 혹은 또 이슈 업종, 그 중에서 이슈 종목을 말씀드렸던 게 바로 선익 시스템하고 스코넥 이 두 종목이었거든요. 네. 네, 방송에서 보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략했던 거는 그 이전부터 공략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22,500원 2월 7일 날입니다. 이 날이 2월 7일인데요. 22,500원에 공략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네모까지 날 있죠. 이게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슈 종목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갈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같은 가격대에서 공략을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딱 이틀 뒤에 금요일 날 VI 빡 2차 VI도 빡 가면서 굉장히 한 10% 넘게 수익이 올라왔었고요. 거의 2월 일주일 동안에 무려 상승률은 43%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매매 공략한 거는 여기서 전략 입절을 하면서 12% 가까이 수익을 실현했지만요. 방송 이후에 방송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1차 뭐 매수가 부근 매매 전략 세워드렸을 때 뭐 1차 그다음에 2차 매도가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32,000원 전 고점 부근까지 돌파를 하면서 43%나 단 5일 만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매도 사인은 한 번 정도 드렸었는데 10% 이렇게 12% 보시면 금요일 날이죠. 방송 수요일 날이었으면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 걸렸습니다. 네. 이틀 동안에 12%, 13%, 그다음에 뭐 대부분 1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많이들 실현을 하셨었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주까지 분할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 40%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확인해 보셔도 제가 그때 이슈 종목으로 차트로서 맞아요. 매매 전략을
정확하게 좀 잡아드린 네네. 1차, 2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 그 다음 종목으로 스코넥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OLED 관련주가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스코넥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코넥도 20일 방송 이후에 똑같은 날입니다. 28일, 28일 날 무려 14%나 상승을 와.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 정말 길으면 이틀이고요. 더 짧으면은 5일, 10일 이내도 이렇게 40%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볼게요, 멘토님. 다음 종목 백광산업입니다. 10% 수익률 주셨네요. 최근 수익률인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로 또 접근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광산업이 말 그대로 가성 소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2차 전지, 즉 충전하는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하잖아요. 이 2차 전지의 가장 소재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소재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거의 배터리를 만드는데 60%의 비중이 양극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성 소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백광산업이 가성소다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극재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을 때 분명 가성소다, 양극재를 만드는 원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3월 3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공략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정말 딱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만에 10% 단기적으로 두 자릿수의 수익을 이틀 만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월 3일 금요일 날 5,140원에 5,140원에 매매 전략을 좀 세워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5%, 그 다음 날 바로 10% 넘게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요. 단 이틀 만에 보시는 것과 같이 10%, 12%, 11%, 10% 많은 분들이 11% 혹은 9%, 10% 이 사이로서 딱 이틀 동안에 두 자릿수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었거든요.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 이슈가 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고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뜨기 전에, 슈팅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했다가 급등이 나오면 수익실을 하는 전략, 단기 수익 전략이 이렇게 좀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높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매매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 많이 좀 참고하시고 단기 수익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장중에 관련 종목들 상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RF쌤이 18%의 신화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멘토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F쌤이 2월 마지막 주였죠. 그때 AI 챗봇이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됐을 때 AI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AI 챗봇의 흥행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미국의 엔비디아, 즉 GPU라고 할 수 있죠.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드는 이런 비메모리,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본다라고 글로벌적인 증권사나 평가사들이 좀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AI 반도체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RF쌤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1차 벤더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음성 인식에 필수적인 마이크로폰 칩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AI 반도체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고요. 2월 첫째 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좀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나서 AI 챗봇에 관련된 혹은 AI 반도체에 관련돼서 아직 시장의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돼서 보시는 것과 같이 2월 16일 날 실질적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3,420원 매매 전략을 좀 세워드렸었고요. 이날 네모카친 날이 바로 방송일입니다. 2월 22일 지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슈 테마에 AI 반도체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이슈 종목으로서 RF세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 이후에 오늘까지죠. 상승 여력을 보면 거의 12% 가까이 상승을 보였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공략한 가격 대비해서는 일주일 전에 공략했을 때는 무려 18%나 상승을 보였거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하락이나 조정 없이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두 자릿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분들이 정말 수익을 이 종목 같은 그러네요. 경우에는 바로 사자마자 급등한 것이 아니고 사자마자 약간 횡보하면서 그 며칠 뒤에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뭐 11%, 15%, 14%, 11%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두 자릿수 수익 12%, 10% 이렇게 이분은 거의 180만 원을 우와. 간 2주 사이에 수익을 얻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실질적으로 얻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주 전에 방송에서 물론 제가 이슈 테마, 앞으로 지켜볼 테마, 공략할 테마를 말씀드리지만 관련 종목도 유심히 관심 종목으로 챙겨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이렇게 좀 충분히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의 수익률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스케팅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선익시스템 11.1% 수익률 잡아주셨고요. 방송 종목입니다. 스코넥으로 10.4% 단기에 급등 잡아내셨습니다. NPC로 10.5%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달려가고 계시고요. 강원에너지로 강한 수익률 주셨습니다. 44.8% 수익률, 최근 수익률이네요. 백광산업으로도 10.3% 수익률 안겨주셨고요. RF세미 역시도 방송에서 공략한 뒤에 18.4% 수익률 꿀같이 안겨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멘토님께서 또 준비하신 이슈 속의 종목이 이슈. 첫 번째 이슈 바로 여쭤볼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좀 시장이 오늘부터라도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이슈 종목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료들이 있고 글로벌적으로 아직 이슈가 있을 만한 테마나 업종을 좀 골라봤는데요. 바로 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요. 로봇 산업에 엄청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최근 들어서 AI, 인공지능 분야에 사람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량 해고,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해고하겠다 밝힌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이런 AI, 인공지능 쪽의 개발자들이나 이러한 인력들은 더 충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테슬라 자동차보다 이런 서비스 로봇이 더 우리 테슬라 기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좀 밝힌 만큼 앞으로의 로봇 산업이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 LG, 우리 또 현대차 같이 그룹 이런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죠. 이런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가 2027년에 무려 177조 원가량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IT 쪽에서도 굉장히 발전이 빠르고 네, 실생활을 맞아요. 도입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런 키오스크로 음식점에 가서 주문하는 것도 외국인들이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신기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한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접목하는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커피숍이나 식당 가더라도 이런 서빙 로봇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장이 점차 커지고 빨라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헬스케어 로봇 쪽 이쪽이 중심으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이런 신제품들 관련주들, 부품업체들 혹은 이런 관련 인프라를 갖춘 업체들이 충분히 주식시장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 종목으로 좀 유일 로보틱스라는 유일 종목을 로보틱스요, 먼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자동화 솔루션을 갖춘 기업이다. 즉 직교 로봇하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등 로봇 제품들이 주로 라인업으로 구축이 잘 되어 있고요. 자동차 반도체, 즉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조립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 혹은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공장 증설에 대해서 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요. 이게 1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 재작년 11월 달부터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다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거의 돈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또 다시 로봇 관련주들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1월 달부터 하락이 멈추고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지금 보시면 매물대 라인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네.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단기 저항대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부근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매물을 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목표를 세우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31,500원에서 32,500원까지 단기 목표를 세우시더라도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물론 크게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이 로봇 테마주들은 충분히 재료가 계속적으로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테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간략하게 좀 차트로서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련해서 이슈 종목으로 보시면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T-로보틱스도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로교통법, 즉 로봇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에 대해서 이 회사가 많이 만들고 있고 그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에 ZM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요. 자율 이동 로봇 무인 운반차 시스템을 직접 개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GMP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소니, 인텔 여기에서 무려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함께 지금 자율주행 협력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고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하고 합작으로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 혹은 뭐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서 충분히 공공 서비스에서도 많이 로봇들이 제공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큰 수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된 관련주로서 이슈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제가 공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차트로 보시면 굉장히 재작년 11월 달이었죠. 재작년 11월 달에도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반등 하락을 멈추고 나서 1월부터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좀 W자 패턴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W자 패턴을 그리고 쌍바닥을 조금 그리고 있고요. 이런 상승 모멘텀 단기 저항대에 맞고 한번 소화됐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까지 충분히 뭐 저항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오늘도 길게 밑꼬리를 달면서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T-로보틱스를 매수 공략을 하신다,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 하시면 이 8,300원 라인부터 지지된 라인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부근에서 오히려 매수 전략을 취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는 충분히 9,500원 이 부근 그 이상 1차적으로 9,500원, 2차적으로 1,500원 이렇게 좀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충분히 기대 수익도 원하시는 만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술.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철도 관련주로서도 많이 부각이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협동 로봇, 그다음에 의료 로봇을 개발을 하고요. 사업 영역 그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위아 이 회사에다가 협동 로봇이라는 심포니 15라는 것을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이 탑재된 치과 치료, 치과 수술 이러한 그 보조 로봇을 직접 개발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의료기기 로봇 이쪽 시장이 단기적으로 로봇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좀 세우신다면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뭐 단기적으로 2월 달에 상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세는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저점이 좀 잡히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지금 바닥선을 잡히고 나서 강력하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그 이하로 좀 내려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항대, 10,000원이 저항대다라고 좀 생각을 보이면서 그 지금부터라도 공략을 하신다면 적절하게 좀 지지되는 라인, 요 8,600원부터 요 121선, 8,350원, 요 사이까지 좀 내려온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부근에서만 매수 전략을 취하더라도 충분히 두 자릿수 수익은 추후에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슈 종목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잘 포착해놨다가 로봇 테마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심 종목으로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또 우리가 멘토님께서 여러분들께 조금 주목해봐야 할 이슈 그리고 업종을 두 번째로 준비를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 어떤 이슈고 그 이슈 속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멘토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종목, 이슈 테마는요, 바로 광물, 핵심 광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유럽판 IRA라고 할 수 있죠. CRMA,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법의 특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원자재, 2차 전지를 만드는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재활용을 하거나 자연 친화적인 공법이나 혹은 그러한 기술들을 요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분명히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산을 하거나 정제를 하는 것들을 많이 원할 겁니다. 네. 그러한 초안들이 3월 중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보면 폐배터리 업종, 2월 달부터 그걸 말씀드리면서 2월 달부터 뭐 40%, 50%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챙겼던 이러한 테마 중에 하나죠. 최근 들어서는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어저께였죠. 이란에서 뭐 900만 톤 규모의 매장량이 맞아요. 있는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 4년 동안 탐사를 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네. 이 규모는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 규모로 큰 규모가 이란에서 이러한 리튬 광산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리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어느 때보다 좀 뜨겁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 광물 구매 기간을 신설을 해서 역시 전 세계적인 광물들을 취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한 나라에 정말 지금은 중국에 80% 넘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원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IRA법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좀 타격을 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4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대한 관련 말 그대로 2차 전지, 완성차, 전기차, 그다음에 핵심 광물 충분히 관련 수혜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 핵심 광물 수혜주로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네. 이슈 종목은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요. 네. 기능성 필름,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에 센티엔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요. 이 회사가 리튬 광산을 투자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리튬 광산을 많이 확보하고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같이 법인을 같이 설립하면서 같이 광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즉 본인들이 스스로 리튬에 대해서 광부권이나 이러한 지분 투자로 인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리튬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MLCC 즉 말 그대로 전력이 저항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약간 모아둘 수 있는 반감을 시켜줄 수 있는 메모리 장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거의 뭐 전자기기의 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제품들이 수요가 되는데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네. 전기차에는 이 MLCC가 거의 2만 개가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전기차 시장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서 MLCC 산업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이 MLCC의 이형 필름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생산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역시 최대 수혜주로서 손꼽혀도 부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보시면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좀 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그려나가고 있고요.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 거의 1년치의 박스권을 상승 추세의 박스권을 이번에 3월달 들어서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좀 길게 확대해서 보더라도 아무래도 충분히 지금 신고가 패턴이 요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MLCC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과 리튬에 대한 기대감 동반으로 서려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래량들이 충분히 수반될 수 있는 상승세, 이런 거래량들이 올라올 수 있는 상승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직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거래량이 차후에 더 실리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슈 종목으로 제가 첫 번째 리튬 이슈 종목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웰크론 한택입니다. 웰크론 한택. 제가 웰크론 한택 작년 11월 달이었죠. 우리 생방송에 직접적으로 출연을 해서 처음으로 제가 공략했던 히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웰크론 한택이었습니다. 네. 웰크론 한택을 공략하자마자 바로 다다음 날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 날에 또 상한가 가면서 단 일주일 만에 70% 수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추억이 많이 서있는 종목인데 웰크론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를 결정화시킬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 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포스코 계열사에 지금 이 리튬 농축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발한 장비에서는 고순도 망간, 리튬, 코발트 이런 것들을 수출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도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리튬 관련주로서도 많이 부각이 됐던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공략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웰크론한테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아직 상승할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이때 방송에 나가서 단 이틀 만에 이렇게 70% 넘게 수익을 보여드렸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좀 하방에서 바닥권 두 번, 쌍바닥권 찍고 나서 W자 패턴을 그리고 나서 반등세를 계속 그려가고 있거든요. 역시 리튬 관련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수익 충분히 수직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저항대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여기가 5,000원이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여기 5,300원 부근이 충분히 지지 라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받들어서 충분히 단기적인 1차 목표가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으로서 6,100원까지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2차는 전 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도달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종목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말씀을 드려요.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와, 오늘 정말 알차네요. 네. 예, 2차 전지 각 공정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석 탈출기입니다. 즉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데 이런 자석으로서 그런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을 만드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심 광물 자원에서 충분히 수혜가 아직은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슈팅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반등을 보였고요. 전 고점이 보이지만 여기가 단기 저항대로 보이시고 그 고점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니까요. 이 세 번째 종목까지 알뜰하게 좀 챙겨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이러한 테마가 다시금 공략할 만할 때 지금이라도 공략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멘토님께서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히든 종목 알려주세요. 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히든 종목을 드렸던 게 바로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 보시는 것과 같이 45%나 수익 났거든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좀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지금이 가장 핫한 이슈가 원통형 배터리예요. 왜 맞아요. 원통형 배터리냐? 테슬라가 이 원통형 배터리 4680에 대한 사이즈의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고 실제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 SDI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다수주를 내년까지 다 쌓아놓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이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이 원통형 케이스를 만드는 이 강판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예, 전 세계 니켈 도금 강판 만드는 회사가 총 5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니켈 도금 강판 생산 능력이 무려 13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볼보나 GM이나 원통형으로 돌아선다면 충분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네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박스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이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5,100원에 대한 저항선을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했고요. 오늘 좀 조정을 받아갔지만 쉬어갔지만 지금이라도 매수 기회를 잡는다면 충분히 전 고점 이상 6,500원 이상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히든 종목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상승 기운이 느껴집니다. 멘토님 마지막으로 이 종목 상승 기운 담아서 우리 멘토님의 우리 테마곡 있잖아요. 테마곡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VI 가자, 상한가 먹자. 여러분 상한가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